얼굴 복원이라는 게 그 과학 수사에서 사용이 되는 이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신원 확인하는 방법은 요즘의 과학 수사 기법에서 뭐 지문이라든지 DNA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법을 동원하에서도 그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머리뼈가 남아 있을 때 그 머리뼈를 분석을 해서 생전의 얼굴을 예측을 해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원 확인에 이용하는 방법이 얼굴 복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얼굴 복원이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주로 쓰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면서 이게 과거에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고고학적인 인류의 조상이라든지 그런 대상에 대해서 대상 머리뼈를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그런 과거에 대한 과거 사람의 모습, 인물에 대한 궁금증, 실제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쓰인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실제 그 수사에서 얼굴 복원을 이용한 성공적인 그 신원 확인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 얼굴 복원 감정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이제 몇몇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성공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이제 미 사건에 대해서 얼굴 복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신원 확인이 돼가지고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들을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뼈가 좀 온전한 머리뼈가, 전체 머리뼈가 있어야지 복원이 가능하겠고요. 그 머리뼈의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분석 방법에 의해서 유전자 분석에 의한 뭐 성별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생체 정보, 그 머리뼈가 가지고 있는, 머리뼈를 포함한 유골이 가지고 있는 생체 정보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성별, 나이, 그다음에 인종들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과거에 연구가 된 데이터, 예를 들면은 머리뼈의 대상자가 한국인 남성 40대 정도로 추정됐다고 하게 되면은 과거에 연구됐던 그런 평균 얼굴 피부 두께 자료들을 거기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그 형태들을, 이제 형태소들을 예측을 하고, 눈, 코, 입 형태소 같은 걸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완성시켜가지고 얼굴 복원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다 정확한 어떤 얼굴 피부 톤이라든지 아니면 헤어스타일 등이 어떤 증거가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제 그래픽 처리를 했던 것처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최종 마무리까지도 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서